가만입니다. 더 시점입니다. 금요일 회장은 장 초반에 미중 무역협정 삐걱 트럼프 중국 합의 위반 뉴스가 뜸에 따라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시작을 했지만 PC가 그럭저럭 잘 나와서 회복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미국이 중국 기업 기술 제재 뉴스가 뜨고 다시 한번 급락. 그런데 갑자기 상승. 이마롤의 장으로 마무리를 해줬으나 또다시 장후에 트럼프 외국산 철강 관세 25%에서 50% 인상할 것. 트럼프가 정말 미친듯이 쉬질 않네요. 주말이면 좀 쉴만도 한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여전히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상당히 하락분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으나 문제는 이거죠. 최근에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끌었던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 두 종목이 크게 내렸다는 겁니다. 나스닥이 상승하려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좀 선두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약간의 위험 신호가 뜬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주말간 위켄 나스닥까지는 사실 일일이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체크한다면 장후에 트럼프의 외국산 철강 관세 25%에서 50% 인상할 것 뉴스가 뜨고 나서 주말 위켄 나스닥도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위켄 나스닥이 0.1%, 0.2% 내외인데 약간 의미 있는 하락을 보임에 따라서 주말에 트럼프 관세 관련 호재 뉴스가 뜨지 않는 한 월요일도 약간의 갭 하락으로 출발할 수 있겠다. 약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는 62, 푸드앤크롭션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쏙3 다시 1위로 올라온 모습,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1위, 쏙3 2위. 월간도 보면은 템퍼스 AI 5위권, 템퍼스 AI가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요즘. 다음 주 어닝 발표를 보면은 브로드컴이 자리 잡고 있다. 계잡주 룰루레몬도 있고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그럭저럭 잘 나옴에 따라서 증시가 크게 급락하는 일은 없었지만 다음 주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끝나면 그 후에는 나스닥을 끌어올려줄 만한 재료가 조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기대감으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브로드컴의 실적이 끝나면 좀 쉽지 않아질 것 같은 느낌.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월요일은 미국 5월 ISM 제조업 PMI가 50보다 위면은 경기 확장 국면, 50보다 아래면은 경기 침체 국면이고 여전히 PMI는 경기 침체 국면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무라는 컨센보다 약간 높은 49, 여전히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 PMI 지수. 6월 3일 화요일은 한국 휴장 대선이고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노무라의 예상치는 컨센과 비슷한 수준. 6월 4일 ADP 민감 보고서가 있고요. 6월 5일은 유럽의 금리 결정. 유럽의 금리 결정은 이전보다 0.25% 내린 금리 인하를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후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금요일에 한국도 휴장이고요. 미국 5월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노무라도 컨센과 똑같은 4.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주는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하긴 하나 여전히 시장을 끌어올려줄 만한 지표 발표는 없으며 지표가 큰 영향력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음 주도 지겨운 관세, 트럼프의 입. 문제는 현재 트럼프가 나스닥의 리딩을 좀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 다시금 관세를 확대시키려는 기조로 가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5월 5주차는 그래도 1.9% 상승하는 저번 주의 하락을 되돌려주는 괜찮은 한 주였고 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4%.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현재의 상황이 19년, 18년 차트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때도 미중 관세 전쟁이었고 그때도 트럼프였다. 19년의 차트를 보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본격 시작한 이때부터 쭉 내리다가 V자 반등을 실시하였죠. 그러나 V자 반등 중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르다가 급락하고 오르다가 급락하고 그리고 최고점을 가까스로 넘긴 19년 5월 부근에 미친 급락을 한번 보여줬다. 마이너스 11%의 급락이었고요. 통상적으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부근에 하락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하락장으로 치지 않고 그냥 단순 조정장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든 마이너스 10% 정도는 쳐맞고 가야 할 마음에 준비는 해야 된다. 이때는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을 다시금 완전히 철회하면서 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극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이 하락분을 모두 되돌리고 우상향으로 갔었던 거죠. 현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현재의 자리가 19년으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언저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는 200일선 파란색 200일선을 돌파하고 다시금 아픔의 시간이 한번 왔었잖아요. 현재는 파란색 200일선을 돌파하고 살짝 아픔의 구간이 올 수 있겠다. 당장 다음 주 온다는 게 아니라 조만간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큰 아픔의 구간, 마이너스 11% 부근의 큰 아픔의 구간은 당장은 걱정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런 잔잔한 아픔, 상당히 좀 잔잔한 아픔은 언제든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작전은 무엇이냐? 이런 잔잔한 아픔에 이 저점에서 잡은 현재 기준으로 이런 저점에서 잡은 물량을 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유튜버들 있죠. 단타 성향인 유튜버들, 아니면 저처럼 약간의 길게 보는 유튜버들, 아니면은 하루 데일리 단타 롱숏 유튜버, 다른 유튜버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1%를 벌어도 돈을 벌면 장땡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너무 큰 포지션을 롱숏을 하면 안 된다. 저점에서 잘 잡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아픔을 맞고서 가야 될 필요는 있다. 현재의 자리가 어디다? 여기 언저리다. 그러니까 약간의 아픔이 오면은 이 부근에서는 지지선에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약간의 스윙 물량을 잡고서 다시금 반등이 오면은 이 구간을 먹는 스윙 매매를 해야 된다. 여기서 잡아서 뭐 장투를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장투를 하려는 물량은 최소 여기에서는 잡았어야 됩니다. 여기서 잡은 물량은 장투를 해도 되고요. 여기서 잡은 물량은 약간의 중기 매매, 스윙 매매로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급락이 와서 여기서 잡는다, 이 부분까지 와서 잡는다 하는 물량은 스윙 매매가 적절하다. 다시금 오르면은 약간의 수익을 챙기고 매도하는 스윙 매매, 그리고 나스닥이 18년, 19년처럼 이렇게 미친듯이 한번 오버슈팅으로 간다. 그러면은 다시금 큰 아픔이 한번 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의 징후가 보이면은 3배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익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오버슈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표가 말해주잖아요. RSI의 엄청난 과매수,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엄청난 과매수, 3배 레버리지를 반드시 분할 익절해야겠죠. 이런 과매수가 뜨면. 그리고 다시금 챙긴 예수금으로 큰 조정에서 줍줍을 해서 다시 스윙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존버를 좀 해볼 만한 단가는 여기서 잡은 물량뿐입니다. 조정이 오면은 매수, 스윙 매매, 조정이 오면은 매수, 스윙 매매. 그러다가 저의 예상대로 나스닥이 완전히 오버슈팅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잡았던 물량을 익절하는 겁니다. 부분 익절, 성향에 따라서 올 익절도 하시고요. 좀 길게 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부분 익절 하시고요. 이 파란색 선에 상단선에 닿으면은 무조건 부분 익절은 해야 돼요. 이때도 사실 부분 익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이날, 그저께죠. 반드시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고점이다 싶으면은 기계적으로 물량을 덜어내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잡은 100 지수다, 스파이나 QQQ 또는 개별 엔비디아나 개별 테슬라 본주, 레버리지가 아닌 본주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한번 가는 거죠. 롱의 보조 지표를 보면은 주봉상 스토캐스틱의 과매수가 아직 뜨질 않았다. 물론 스토캐스틱이 무조건 주봉상 과매수가 뜨리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아직은 조정을 논할 단계지 급락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약간의 다음 주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일봉의 급격한 상승 추세,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이 이탈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이탈한 적이 없는 빨간색 하단 추세를 일본 캔들이 이탈했습니다. 물론 21선 올라오고 있고 그 밑에 121선, 201선 다 받쳐주곤 있으나 급격한 상승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과 가격에 조정을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조정이 좀 더 심하게 오면은 스윙 타점, 롱숏도 현재는 잘 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보고 있으나 숏은 언제나 조금 짧게, 숏은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드시고 나와야 되는 구간. 일단 조정은 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상승의 기조의 추세는 여전히 유지 중이나 짧게 보는 일봉의 추세는 지금 이탈이 되었다. 그러면 조정이 조금 와주는 게 다시금 시간이 흐른 후에 상승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다. TQ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63달러, 일목균형표의 상단자리 63달러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이틀 연속 크게 내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추가 매수 또는 엔비디아 2배를 추가 매수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200일선 파란색 또는 상승 추세의 하단선 한 128달러 부근 또는 125달러 부근 이 정도는 와줘야, 그래야 물량을 담아볼 수 있다. 테슬라가 지금 3일 연속 음봉 캔들이 뜨면서 상당히 지금 차트가 안 좋아졌습니다. 금요일에 삼슬날을 익절을 고려해보고 토론을 좀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익절을 못했어요. 삼슬날을 익절했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다. 알고 있었는데 영국장이 1시에 문을 닫는 바람에 익절을 못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테슬라는 빨간색 5일선을 이탈했고 추가적으로 큰 음봉의 캔들이 꽂혔기 때문에 일단 추세 하단 342달러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마 밀릴 거예요. 여기까지 밀리고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면 좋은데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가 있다. 지지선은 강한 매물대 구간, 횡보를 보였던 매물대의 구간인 329달러까지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329달러가 이탈되면은 여기는 다시 21선이 올라와주는 지지의 구간인데 이탈되면은 여기에 갭이 있잖아요. 이 갭,
이 갭마저도 메꾸러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342달러 정도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밀리게 될 거고 329달러 무조건 다음 주에 지켜줘야 됩니다. 일단 6월에 로보택시가 여전히 재료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갭을 바로 메꾸러 가는 무빙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기도 중인데 현재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나오면서 트럼프가 어떤 큰 선물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소문난 집에 먹을 것이 없다.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무슨 시계를 줬나 쓰레기 같은 걸 하나 줬는데 그리고서 다시 한번 관세 때려버린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가 틀어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도 살짝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내부자 매도도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의 동생도 팔았고요. 어쨌든 테슬라는 329달러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반도체는 추세 하단이 마이너스 3% 정도 남아있다. 추세 하단만 좀 딛고서 올라가주면 좋은데 추세 하단이 밀리면 상당히 좀 위험해지겠죠. 반도체 1배 속스가 3% 밀리면은 속스는 10% 밀린다. 그러면은 14달러 중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겠죠. 지지를 받아줘야겠죠.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그 이후엔 190달러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구글입니다. 구글은 주봉상으로 봤을 시 여전히 주봉이 우상향이 아니에요. 주봉 역배열의 상태고 다만 일봉은 약간의 좀 정배열로 가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빨간색 선, 주봉의 이 빨간색 선이죠. 빨간색 선을 넘어줘야 상승으로 갈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이 계속된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구글. 문제는 애플이죠. 애플이 좀 올라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가 오르는데 애플이 좀 너무 못 오르고 있다. 애플은 방법이 없어요. 계속된 하락의 추세이고 명확하게 하락의 추세이지만 4월에 관세 빔 이 자리가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그어놓은 것이고 이 지지선의 하단의 지지 가격은 190달러 초반, 190달러 또는 191달러 초반. 이 자리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와서 빨간색 지지선 가격까지 오면은 약간의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때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언제 애플을 매수하겠습니까? 당연히 매수는 분할 매수고요. 스파이 1번입니다. 스파이 다행히 5일선 위에는 안착을 해주는 굉장히 좀 다행인 모습이고요. 다우지수, 다이아는 굉장히 좀 힘이 없다. 다우지수도 200일선을 좀 넘겨줘야 되는데 다우지수가 유나이티드 헬스인가 뭔가 때문에 약한 모습이죠. 숏의 보조지표 상에는 좀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다. 롱을 들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반등을 조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여전히 이때처럼 오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약간의 좀 반등의 느낌은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숏에 모든 걸 걸고 숏으로 승부를 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숏으로 승부를 봤을 상황은 4월 달에 관세 전쟁이었지 뒤늦게 지금 숏으로 승부를 볼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숏을 타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짧게 드시고 나와야 된다. 키움전사의 ETF 순매수는 쏙3 1위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의 숏을 좀 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저도 멤버십 단타방에서 소액으로 조금 숏을 트라이 했고 좀 단기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소액이라서 그냥 해지용으로 들어간 것이며 크게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움전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쏙을 좀 그만 사세요. 그러니까 내리잖아요. 코인의 공모치는 50 코인베이스 1번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승 추세에서 중단선을 이탈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이 중단선이 저항이 돼버린 것이고 21선 지지를 받나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21선까지 이탈되면은 이제 201선까지 좀 열려있다. 현재 코인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코인베이스도 약간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약간의 마음의 준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MSTR은 21선이 꺾여 내려가고 있다. 데일리 단타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차트인데 21선이 꺾여 내려가고 있는 차트는 좀 위험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USDT 테더 파란색 선 넘어가면 안 되는데 현재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서 코인들의 조정이 굉장히 지금 세게 오고 있는 것이죠. 파란색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파란색 선을 넘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좀 크게 가져가야 될 코인은 비트코인이고 그나마 좀 이더리움 정도이지 나머지 알트코인은 절대로 크게 매수해서는 안 된다. 알트코인은 단기 매매 또는 수익난 금액으로 진짜 다 잃어도 되는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테더가 파란색 선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코인은 좀 위험한 상태다. 빠르게 다시 파란색 선 밑으로 내려와주면 괜찮은데 이때처럼 급등을 막 하고 이러면은 코인을 절대로 매매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비트코인의 일봉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21선 주황색 21선을 한 번도 닿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 후에 다시 한번 캔들이 21선에 터치를 하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이탈할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매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모든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21선을 닿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21선을 이탈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을 현재 장투를 해볼 단가는 절대로 아니고요. 여전히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생각은 1도 없으며 우리는
비트코인을 익절할 타이밍만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신규 매수할 자리가 전혀 아니다. 물론 단기 매매는 해볼 수 있겠죠. 스토캐스틱상 과매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RSI도 48인 상황이니까 RSI가 조금 더 내리고 스토캐스틱이 과매도에 우물을 만들어주면은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올 거고, 여기서 이제 단기 매매,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는 단기 매매 정도,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게더리움이 생각보다는 좀 잘 버티고 있다. 지지선 그어드렸죠. 2.47K, 2.47K 부근, 이 빨간색 지지선 이탈하면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좀 밑꼬리로 이렇게 이탈하는 거는 괜찮은데 캔들이 몸통으로 이탈하면은 상당히 차트가 꺾이는 차트로 갈 수가 있다. 초록색 121선까지도 뭐 충분히 밀리는 차트로 갈 수 있고, 파란색 하단의 지지선까지 충분히 밀린다. 이 빨간색 지지선 2.47K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쪽의 호재나 관세 노인 트럼프의 현올림 조금 더 심각해지면은 이탈을 할 것 같습니다. 이탈을 하게 되면 이러한 애매한 구간에선 사지 말고 최소 파란색 지지선에서 이더리움을 추매해 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각오는 해야 된다. 더 CS 멤버십에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6월 2일이 양도세 납부일입니다. 모두 잊지 말고 납부하시고요. 6월 2일이 넘어가면은 가산세를 내야 된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저점에서 매수하여 추세가 유지되는 한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장기호 멤버십, 스윙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포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짧은 매매를 하는 UDT 멤버십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 주는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조건 트럼프의 입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며, 트럼프가 추가적인 관세 완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다음 주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시에는 단기 매매 또는 더 크게 나올 시에 스윙의 물량을 잡아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